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한 울타리에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부모님은 언제나 같은 편이고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하라의 어머니를 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얼마 전 양육을 안 하면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자식 힘들게 한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소방관 유족연금 가져간 엄마입니다. 2019년에는 소방관 한 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소방서 응급구조대원으로 6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걸린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원인이었는데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순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순직 유족급여와 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의 어머니는 아이가 20개월일 때 아버지와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혼 이후로 딸을 보러 온 적도 없었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여 노점을 하며 딸을 키워 소방관까지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의 사고 소식을 듣고는 바로 친모가 찾아와서 순직 유족급여의 절반인 7,700만 원을 받아갔다는데요. 법적으로 친모가 이를 받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어떻게 딸이 사망하게 됐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KBS의 제보자들의 방송이 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심지어 큰딸이 항의하자 경찰까지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양육 없이 권리만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는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소방관의 언니는 국정감사에서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그 여자는 권리가 없으며 유족도 아니라며 절규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는 양육 의무를 지지하는 생모에 대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7,700만 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다시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미 생모는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 90여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결국 자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되자, 유족들은 생모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중지해달라고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생모는 언니가 일하는 회사에까지 찾아와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돌려줘야 하는 양육비를 받지 말아달라고 했다는데요. 당연히 언니는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연금을 못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28살 언니한테 빨대 꽂은 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남더일 사는 걸로도 소개시켜드렸던 인스티제에는 2019년 우리 가족 다들 먹여 살리는 언니가 이번에 일을 그만뒀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엄마가 화나서 언니를 때리기까지 했다며 누가 잘못한 거냐는 질문을 올리는데요. 사람들은 당연히 엄마가 잘못했다는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다들 언니를 말렸을 텐데 라며 엄마 편을 드는데요. 사람들이 언니 진짜 불쌍하다며 글을 올리니 언질이라도 줬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언니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사실 언니 혼자서 내 가족을 부양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당장 밥줄이 끊겼다며 언니를 밥줄로만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몸이 안 좋고 아빠는 이유 없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언니가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을 텐데 불쌍한 건 생각 안 하냐는 글에는 언니가 28살이라며 나이가 많다고 하고, 28살이면 사회초년생이라 월급도 안 많을 것이라는 글에는 고졸 공무원으로 수당 많이 받아서 월급도 많다고 반박합니다. 언니한텐 고맙다는 생각을 하긴 하냐는 글에는 그래도 언니는 상여금 받으면 쓰기도 한다며 지속적으로 언니 편은 들어주지 않는데요. 언니와 엄마와 밤새 이야기하여 정부 지원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며 짧은 후기를 남기는데, 그것마저 언니 외엔 금액이 안 뜨기에 언니 이름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언니의 고등학교 친구라는 분께서 각오하고 댓글을 단다면서 글을 올리는데요. 언니한테 언제까지 들러붙을 거냐며 언니가 너 얘기를 하면 치가 떨리게 욕을 했었다면서 한 달 용돈 15만원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합니다. 언니는 동생 고생 안 시킨다고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모아 생일 선물로 아이폰, 아이패드도 사줬다는데요. 동생이 부모보다 악질이라며 인강 프리패스까지 비싼 거 끊어줬는데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언니는 체크카드만 집에 놔두고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언니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네요. 사실 이때 작성자 신상이 털리자 주작인 척도 하고 했었는데 차라리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일을 안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 다음은 아이한테 계속 왜? 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2019년에 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아이가 엄마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는 것 같다며 누가 옳은지 봐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예절도 잘 지키고 확실히 형 오빠 같은 느낌을 준다는데요. 누군가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면 과도하게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보통 애들 데리고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구경하고 만지고 사달라고 떼쓰기 마련인데 이 아이는 마트에 가면 엄마 옆에 꼭 붙어서 숨도 참는 것처럼 다닌다는데요. 아무런 말도 없이 꼭 붙어 다니다가 장을 다 보고 다시 차에 타면 한숨을 쉬면서 사람 너무 많았어요. 이제 집에 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럼 엄마는 우리 아들 의젓하게 잘 따라다녀서 엄마가 덕분에 장을 편히 봤어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고 하면 왜? 라고 먼저 물어본다는데요. 우리 아들은 왜 그게 갖고 싶을까? 라고 하며 아이가 대답할 때까지 눈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왜 꼭 그 장난감이 필요한지 더 생각해 보라고 한다는데요. 그럼 그 아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여 나름 논리적으로 만화놀이를 할 때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면 엄마는 그럼 만화놀이가 아니라 다른 놀이를 하면 안 될까? 라고 한다고 합니다. 결국 안 사줄 거 답정너로 아이한테 고민만 시킨 건데요. 롯데월드를 가기로 한 날에도 아이가 빨리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서 내려가자 엄마는 왜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갔어?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엄마는 아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 같이 놀고 싶거든. 그런데 네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엄마는 왜 아들과 즐겁게 놀고 싶은 기분을 방해받아야 하는 걸까? 라며 또 왜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위험한 거 안 할 거라고 하자 엄마는 아들한테 알려줬던 규칙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 즐겁게 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어겼냐며 집에 돌아가도 괜찮냐고 물어본다는데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여도 이미 아들이 약속을 어겼는데 왜 엄마는 약속을 지켜야 해? 라며 추궁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여도 엄마가 왜 봐줘야 하냐고 물어보자 결국 아들은 정말로 집에 가요? 라고 묻고 엄마는 아들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남편이 이제 안 그럴 거지 놀러 가자 라고 하면 오히려 아들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집에 가요 하면서 계속 울었다는데요. 엄마는 그때서야 놀이공원 가는 대신에 또 다른 약속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며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오늘 얼마나 재밌었는지 말씀드리는 거라고 약속을 하고 그때서야 롯데월드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차라리 손들고 벌서기를 하는 등의 벌을 주는 게 낫지 않냐고 하지만 엄마는 계속 왜만 물어본다는데요. 스스로 잘못한 게 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일가 친척이 모였을 때도 6살짜리 동생이 가지고 놀던 구슬을 같이 놀아주겠다고 만지자 동생이 내 거야 하며 뺏어갔다는데요. 바로 아들이 엄마에게 와서 동생이 못 만지게 한다며 넋두리를 하며 엄마 무릎 위에 앉으려고 했고 그러자 엄마는 왜 너에게 동생이 구슬을 줘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여 아이가 그저 같이 놀아주려고 한 건데요 라고 대답을 하니 동생한테 가서 같이 놀아주고 싶은데 구슬을 만져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건 어때? 라고 하자 아이는 엄마 무릎 위에 앉겠다고 했고 그러자 왜 앉으려는지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자 그냥 엄마가 안아주면 좋겠어요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베풀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포근하게 안아줘야 하는 게 있는데 약속을 지키고 엄마 말을 들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안길 수 있다면 극심한 인간 불신의 능력 지상주의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걱정이 드네요. 하브루타라고 하여 유대인들의 아주 유명한 토론 교육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어설프게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육법은 엄마만 알고 있는 정답을 찾아 헤매는 교육법이 될 것 같네요.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건 그 누구에게 보다도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